여기 오신 기념으로 한 작품을 50점을 찍기로 했어요. 에디션을. 그래서 이 50점은 원하시는 분을 선착순으로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50명에게 한정판 에디션 50점을 좀 할 건데 얼마에 하는지는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런 가격에는 이제 소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흥에서부터 아침 일찍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전주 들리셨다가 막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막 배열하고 2층은 지금 이제 DP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귀하신 걸음 해주셨는데 우선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3년 전에 저희 천안으로 귀한 작가님 모셨어요. 우리 신학서 선생님 모셨는데 신학서 선생님 작품전은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 막 또 이어서 동학과 관련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신학서 선생님하고 박근 작가님은 그 전부터 아시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데 보니까 무려 20년 만에 20대 때 더 뵙고 이제가 예 오늘 20대 때 했는데 오늘 이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월 16일인가 했거든요. 네, 한 이틀 선거였는데. 그렇죠. 이틀이네 다.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존경했고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작품 여기 이사 와서 봤어요. 네. 이제 보실 텐데 여기 와보니까 이 박형구 작가가 아산하고 되게 웃기더라고. 가는 곳마다 이게 걸렸어요, 작품들이. 네. 작가님하고 이렇게 강연하시는 동안 중간중간 질문을 받으시는 게 많이 하시네요. 저도 그림 보면서 얘기하고 질문하고 네.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홍규 작가님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어떻게 마이크 드릴까요? 조명. 저기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네. 창문 저것도 문제네. 얘기가 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홍규라고 합니다. 박영진 부장님하고는 20대 후반에 제가 만나가지고 같이 오랫동안 동기로서 내가 26살 때고 그다음에 강남이 20대 초반. 저는 이제 전라북도 도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신독재 말기에 어찌 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미래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군자독재 시절에 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림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부스를 꺾고 충남 부여로 내려왔어요. 제가 85년 겨울에 내려와가지고 충남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전라북도 쪽으로 옮겨가지고 농사를 한 30년 짓다가 결국에는 빚만 잔뜩 지고 망해서 요새는 이제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장경진 의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국민의 활동 현장에서 하면서 우리 국민의 회원들은 다들 중앙농민국 후예라고 이렇게 스스로들 이렇게 존엄을 이렇게 갖춰가면서 또 그 뜻을 이어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120년 전에 부갑자 되던 해에 그때 이제 이 동학 처음으로 이제 그때 전시회를 하고 그 뒤로도 동학 작품을 쭉 하면서 요 사이에는 지금 한 5년째 전남 장흥에 내려가가지고 장흥의 동학혁명의 인물들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원래 이거 그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한 2시간짜리인데 한 1시간만 할게요. 1시간만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약 한 8, 90명이 들어가 있는 우금치 전투. 물론 이제 우금치 전투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장흥으로 가는 서태들 전투,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안으로 가는 세성산 전투라든가 아니면 뭐 대인 원평 전투, 어디 그때 당시 130년 전에 조선 산하에서 예놈들하고 강군들하고 민무군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안국민의 꿈이 담겨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이제 온 산하에 온 들과 들녘에 산하에 갇히던 도합 영령들 처참한 이 전투 장면을 그렸는데 이거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동 한석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신득엽 시인의 그 장시 금강에 나오는 시 구절을 보고 제가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한 20년 전인가 구상을 했는데 도저히 그릴 염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몇 년 전에 번뜩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동학국민혁명군 그때 10만의 동학국민혁명군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웠을까? 그리고 이미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왜 그 길로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순기의 길이요, 순국의 길이요, 순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가는 길. 그래서 그때 그리고 젊었을 때는 한 며칠이면 이게 팔 것 같았는데 그런 걸 그래가지고 타고 나서 한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시질이 돼서. 그래서 제 내해달라고 제 강의 그림을 쪼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누가 하늘 보았다는가 이 그림을 인물 하나씩 한 명씩을 여러분들 같이 슬라이드로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금치에서 그야말로 온 산을 볶아내는 대포 소리, 기관총 소리, 아우성 소리, 그 다음에 진군하자 하는 농민군의 함성 소리, 그 소리들이 한번 들리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저거는 이제 고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구는 뭐 배가 뜯기도 하고 이상한 진정으로 그려가지고 함성 소리, 비명 소리, 그 피리 나는 전쟁터, 그 우주전투를 50호까지 전진했다고 그래요. 50호까지. 그런데 그 50호를 넘지 못해서 결국에는
기차례를 그냥 퇴각하고 결국에는 이제 기사례를 이루면서 이제 퇴각하게 되죠. 이 작품은 2층에 들어가면은 원래 목판, 그것도 원판을 제가 갖다 놨습니다. 같이. 자꾸 보이는 게 저는 역사학자나 아니면은 이런 뭐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기초적인 약간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 역사적 상상력들, 작가의 상상력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간혹 역사학자들이 질문을 해요. 뭐가 좀 안 맞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 뭐 작가들이야. 근데 이제 그 역사학자들은 그 규제를 하나라고 쓰게 만들잖아요. 모델을 그리는데 이 동아리의 전개 과정들을 1894년 이 전개 과정들을 쭉 제 그림 있는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돈만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빈털터리를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그 부인 사모님께서 따라 나섭니다. 이제 양반이 도대체 뭐고 돌아다니시는 거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뒤에 두 딸이 이고 따라 나섰더라고요. 20년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새로운 사상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서 62년인가 여기 이제 남원에 계룡산등에 올라가서 시오시오 이네시오 검교를 부르면서 이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동아리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평화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교는 펠론에는 저희들 근현대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혁명가요, 최초의 혁명가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해월 선생님, 양반은 36년간 동아리를 치셨죠. 기네스북에도 못 올라가셨지만 세계 최고로 오랜 동안 동아리를 치고 이 해월 선생 참 이분을 저는 좋아하는데 사장님께 어디를 가더라도 꼭 신고 나무 신고 새 끼고 왜 도망다니는데 왜 해필이면 그런 걸 하시냐고 하면은 하느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쉬느냐.
1891년인가 입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92년에 삼례 집회가 있을 때 그때 몇천 명이 모였을 때 이제 우송단자라는 걸 들고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한테 우리의 어떤 뭐 교제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명이 나서게 되는데 이때 전북민 장군이 처음으로 제가 나서겠습니다 딱 해서 최초로 전북민 장군이 대중 앞에서 목숨 내는 날 1892년 3년 집회 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저는 이제 여러 이제 평전도 읽어보고 했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세상을 이 양반도 주의를 하면서 겉들을 가리고 하면서 이 혁명가로서의 어떤 그 김계남, 손아중 모든 친구들 그때 이제 다 사귀었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혁명을 꿈꾸는 세상을 새롭게 가져가려 하는 그런 준비된 혁명가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이 장면은 이 페르테나를 눈 오는 밤에 새벽에 걸어 나가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조직 방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 밤에 몰래게 해질리게 사랑방에 숨어들었다가 밤새도록 일당을 나누시다가 꼭 새벽이면 또 나와서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이랬다고. 드디어 1894년 1월 11일 이 두둥산에서죠. 두둥산에서 천여 명의 농군들이 항쟁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두둥산에 봉화불이 오르고 밑에는 이제 횃불든 주창든 농민분들이 그리고 싸움보다는 이제 아이들하고 여자들만 나와서 그 두려움과 아이들은 환호. 드디어 혁명이 시작되는 날. 한가에서 제가 이 파나는 한 10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 파나가 되게 농민들이랑 정확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SBS PD인가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동안의 동화 그림들은 보면은 막 아기같이 막 눈 까뒤집고 막 그냥 말라가지고 막 무섭고 겁나고 막 이랬었는데 어떻게 농민들이 저렇게 그냥 싸도 못하게 생겼고 등신 머저리같이 그때 당시 이게 바로 농민들이잖아. 오지겠으면 이런 무지랭이들이 그 가보년에 일어났겠느냐 해서 그래서 대중의 눈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 전에 있었던 동화 그림들이 다 무섭고 뭔가 장엄하고 역사의 어떤 것들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와닿지 않은 거예요. 말이 난처럼 보이고. 두 달 뒤 그 고구현에서는 결국에는 동요하게 됩니다. 고구현들이. 왜냐면은 이 두 달 동안 어쩌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군이나 현 경계를 넘어가면은 월경을 하면은 역적이 되니까 그것도 못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한 명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가 해산하면 장두가 죽는다. 해산하지 말자. 장두가 죽으니까 우리 정문 장군이 녹주 장군이었죠. 그리고 나서 해산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기 장흥에 있는 800명의
당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어났을 때, 세상 피어났을 때인데요. 이 댕기머리들 장가도 안 간 댕기머리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을 만났죠. 그래서 이 댕기머리들이 사실 이제 그때 당시 이 댕기머리들을 동몽이라고 그랬는데 동몽부대가 있었대요. 전국민 장군에도 가장 직할로 호위라든가 아니면은 선봉대라든가 했던 주류가 주로 이 댕기머리 동룡부대를 했다. 이제 저는 이 그림을 30대 때 제가 구상을 해놨어요. 근데 한 5년 전인가 그림을 그리게 됐죠. 저 글은 30대 때 써놨어. 바람 부는 보리밭처럼 내 인생에 이르는 출렁거림이 언제 있었던가. 저도 젊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는 우리 애기 보고 지금 이제 35살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러면은 성인도 되고 새로운 세상 아빠 시대처럼 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 댕기머리 총각 때는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되는 환희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사랑이 따라가서 저렇게 오빠 가면 안 돼. 근데 그런다고 당시까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친구들은 새끼 빨리 나오고 막 난리째.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세상이 바뀌죠. 그랬던 적도 있잖아. 이건 이제 파나로 다시 했던 건데 약간 이제 우리 이제 오빠 가지 마 했었는데 돌아왔는 게 더 웃었습니다. 돌아왔는 게 더 데리고 와야지. 여기 또 이제 막 신이 나서 여기 이제 이때 당시도 누구나 다 혁명의 길 나서는 길은 사실은 이제 이번 제목을 아리랑국이라고 했는데 아리랑국에는 한 번 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묵은치국에 한 번 돌아오지 못해요. 어느 국에든 그 당시에 이 남정네들이 갔었던 길은 혁명의 길 아니면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국에 그래서 아리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혁명의 길에 나서는 이 댕기머리 남자친구한테 또 홀발이 뭐가 있겠어요? 보리밭에서 씨라도 먹이고 왔어요. 가세요. 씨라도 먹이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씨라도 먹이고 12개 이제 개혁안이 직방소를 통해서 실행이 되죠. 그 당시에 가장 소외받는 백정, 기녀, 과부, 그 다음에 농민들, 아이들 이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세상, 이 후천기복 세상에서 몇 달 동안 맛보았던 이 화해, 감동은 사실은 한 번 맛보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이 사실은 근대를 무너뜨리게 되고 사실은 동학농민 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어도 세상이 바로 바뀐 거죠. 이제는 근대를 찾았고요. 동굴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10개월에 그야말로 이 빛나던 이 평등의 세상, 후천기백 세상도 사실은 이제 청일대전으로 해가지고 청나라가 패하면서 농민들은 빨리 나랑 있기만 기다려서 외놈들하고 정면 대결을 할 생각을 하죠. 빨리 나락을 빚고 북창 들고 나라 밑에 간절놨던 화성총을 들고 다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국민 장군이나 이 지도부들이 밀리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밀렸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봐서는 틀림없이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다 죽는데 과연 그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느냐라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민들이 빨리 뛰고 저놈들 외놈들 이 등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2차 농민전쟁 9월 혁명이 9월 봉기가 다시 시작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거는 이게 천민부대 그림인데요. 천민부대가 당시 보면은 각 지역별로 부대들이 있었는데 어느 접이든 간에 천민들 끼우지 않았어. 백지영이고 그다음에 광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천민들이 따로 천민부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창의 천민부대 그다음에 강진의 천민부대가 유명하죠. 장면. 그때 당시 이제 전부성 전투에서 세 차례 걸쳐가지고 장군님이 이제 허벅다리에 이제 관통상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직강도에서 그냥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니까 양반들 돌아갈까 하고 또 노비했던 사람들이 그냥 결합을 그런 어떤 고백이 하지 말라고 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러지니까 전문장을 한 달에 걸쳐가지고 남들을 순회를 합니다. 순회하는데 하도 피곤하니까 말해서 무겁고 풀고 있죠. 그러고 나서 지쳐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돌아옵니다. 저기 산내로 돌아왔을 때 남원에 있는 김계남 장군이 소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뼈를 싹 발라서 구워드시라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기 장군은 그거를 혼자 안 드시고 그 밑에 소아들 병조들하고 같이 끓여서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흥선대원군에 그때 이제 밀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도 저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저런 정도 그때 당시 농민군하고의 같은 어떤 내통도 하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원군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양반이 수족이 없어. 이 그림에도 수족이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 팔이. 이거는 이제 9월 봉기 2차 농민전쟁을 질 뻔한 전쟁에 대해서 지금 산재벌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면. 리옵스가 있는데 약 100년 전에 이광사라는 그때 당시 비평가이자 시인이자 운동가 혁명적 약간 기운을 가지고 귀향만 다니고 했어. 근데 이 시가 있더라고 이루치가. 이게 세상을 귀향만 다니다가 아니 이제 세상을 뒤엎을 생각들을 그냥 이게 100년의 차이인데 사실은. 산내가 일입니다. 이제 아리랑 보기죠. 식구들을 춤 들고 나서는 길, 아리랑 보게. 한번 나서면 돌아오지 못하는 길. 이건 기전. 결국엔 시산 혈애를 이루면서 이제 퇴하고 다시
이제 전주로 물려나서 원평 태인 전투를 거쳐가지고 조봉기 장군은 태인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수하들 몇 명하고 피노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피노리에서 잡히죠. 피체돼서 을미년 그러니까 1895년 3월 29일 5차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왔습니다. 손아종 그다음에 4명의 동지들과 함께 사형을 언도받고 다음 날 3월 30일 날 새벽 2시에 바로 현장에 있어서 살았죠. 그 나라도 공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 마지막 장군님이 남겼던 일시, 별명시 이따 임진순이가 혹시 이 노래 몰라요? 저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이 그림은 이제 사실 저 농사 짓고 도학 작품하고 농민 그림 그리고 했을 때 이 제도권에서 잘 몰랐어. 사실 우리 그때 당시 같이 했었던 교민들도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근데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 우리는 저기 해남에서부터 해가지고 트랙터 끌고 한 달 동안 거쳐가지고 광화문으로 우리 진기했습니다. 진기역하고 있을 때 이 그림의 트랙터에다 트럭에다가 전부 다 깃발 들고 이 전명시 장로님을 그래가지고 맨날 KBS, MBC 나와서 텔레비전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전농 농민에서 광장에서 이거를 탁자 보도하고 머리 이렇게 목뒤로도 하는데 한 5,000개인가를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만에 국민학교가 그래가지고 박은규가 유명해진 작품 중에 하나다 이게부터 그래가지고 아까 수성기록들을 또 이제 우리 미술인들이 크게 해가지고 몇십 미터짜리 수성기록들 광장에다 펴놓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 원작자한테 이거 몇 장이라고 남겨줘야 돼 그랬더니 돈 100만 원 보냈습니다. 야 우리 전명시 이 작품 때문에 제가 좀 이름을 좀 팔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중앙농민혁명의 결점이라고 하면은 12월달 그 당시 음력으로 11월달에 장흥전투, 석대절 전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더 마지막 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둔산을 빼놓고 대둔산 전투. 대둔산 전투는 우금치 전투를 패한 농민군들이 내려가면서 고산, 진산, 대둔산을 중심으로 했던 여기에 있던 농민군 소주령들이 농민군들이 70일 동안을 600m 고지에서 산채를 세 채를 짓고 70일 동안 항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월 18일 날인가 다음에 을미년 2월 18일 날 일본군들이 그 산채에 올라가가지고 26명이 여기서 이제 죽고 10살짜리 소녀 하나 살아남고 김석순 쳤죠. 이분이 1살짜리 여자아이를 광부에 사인 여자아이를 낳고 150m 근데 이제 저도 대둔산을 제가 90년인가 원광대학교 지금 동학재단 이사장님하고 같이 그때 발견된 지 한 몇 년 만에 올라가서 거기를 봤는데 이 밧줄 아니면 올라가기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상한 그냥 괴기스러운 소리도 들리고 무서워가지고 그 금막을 하지 못했다. 형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70 동안 항전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반들이 밤에는 횃불을 펴고 모닥불을 맨날 야 우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본군들하고 교전을 해요. 일본군들이 과군들하고 70 동안 항전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림은 대부산의 아침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주소를 그려봤어요. 한국화처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이런 그림 뭐라고 그래요? 산수와 같기도 없고 뭐 야 산수와 산수한테 현명산수 같지. 현명산수. 우리나라에 현명산수 별로. 그래서 제가 그래놓고 다이어트 발 하나 내놓고 아침에 떠오르는 거 모르겠다. 대단한 기계 아닙니까 이게. 발 하나 걸쳐놓은 거 거기분들이. 제가 여기 대둔산은 이 오르는 길로 수차례 올라갔어요. 수차례 올라가봤는데 그 근처에 폐가 된 절이 있어서 우물도 있고 그때 솥을 걸어서 밥해 먹던 장소도 있고 천혜의 요새 이건 이제 대둔산에 오면 강아지 소리인데 여기 넘어가 이게 형제바위 있고 이 넘어가 그 격전지 바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일본군들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있죠. 이때 일본군들이 올라가서 그 충수리에 놀란 대둔산의 모든 까마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흥에는 참으로 마지막 전투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내려갔던 기억이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거기서 작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탐진관이라고 있는데 그 장흥이라는 데는 15일 동안 전투를 해요. 5개 성을 빼고 15일 동안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32일 동안 가장 물론 이제 충남도 학살을 많이 당했지만 32일 동안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덕도라는 걸 통해서 농민군들이 탈주하는 그런 장면까지 에피소드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동학 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근현대를 꿰뚫고 가는 커다란 하나 줄기를 마련한 게 농민군도 500명이 모여가지고 탈출을 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석태를 전투는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하는데 일본군들이 이쪽으로 일본군부터 해가지고 세 갈래로 일본군들을 몰아가지고 강군들하고 몰아서 바다에 수장시키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동학농민해방군도 태인 원격전투 끝나고 나서 해산했지만 쭉 남도로 같이 내려가서 장흥에서 12월 14일, 15일 약 이틀간에 걸친 석대 혈전을 벌이죠. 3만 명의 농민군들과 그 다음에 관군, 일본군, 연합군들과 그래가지고 5일 동안을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를 치르면서 결국에는 수천 명이 죽고 지금도 장흥에 가보면은 1299기 농민군들의 무명 농민군들을 보는 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진강에서 전투를 기다리는 장면들 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감도 장군 이방원부터 5대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방원 장군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이수사 이제 요새는 좀 많이 안 되지. 24살 여성 지도자 그 다음에 17 소년 장소 취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주들 이방원 장태 장군 이제 장태를 이제 이방원 장군이 그래가지고 이 장태에 대해서 제가 또 그림을 나니까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화 선생님 글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가 발통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굴려져서 이렇게 발통 달아가지고는 안 되고 저걸 원래 굴리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장태가 당시 이제 뭐 증언에 의하고 어찌고 하면은 직석에서 큰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엮어가지고 그에다 치카라 집어넣고 굴렸다고 그러잖아요. 길이가 무려 막 상당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왔다고. 사람이라고 사대부 출신인데 43살 이 전주성 전령할 때도 참가를 했었고 석세주 전투에서 그 뒤에 결국은 부착해서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게 되고 두 아들하고 수십 명이 같이 이제 그 집중 유지기에 쌓여가지고 겨울에 화형을 당하는데 옆에 부인이 계시죠. 이분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제 등대구댐이라고 했죠. 식강소 적중 식강소로 쓰고 있는 옛날에는 뭐 투제부인도 있고 세제부인도 있고 투제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혀를 깨물고 그다음에 화형 유지기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겨울이라 막 불태우니까 다 50호 먹고 막 하고 막 기름이 나와가지고 막 그 얼음에 막 쩔고 해가지고 감히 어디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해요. 여기는 뭐 장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예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때 둘째 부인이 가서 몰래 가서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준 뱃잎을 보고 결국에는 아이고 내 신랑이구나 이렇게 찾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충남 어디 다른데 자기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머니들이 다 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잖아요. 그 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땀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아들도 찾고 신랑도 찾고 이 부인은 신랑을 찾아서 침 아프게 싸가지고 그 밤에 삼시세끼를 머리에 이고 근데 7척 이 양반이 김학삼 전주가 7척이었죠. 7척 37에 21은 요새 이제 말도 안 되는데 그 작은 부인이 이 지친들도 모르고 삼시세끼를 이고 와서 매장을 했어요. 매장을 하고 저희들도 그 묘소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발을 보세요. 날랍지 얼마나 날라. 남들은 시체도 못 찾고 하는데 신랑 시체를 찾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을 제가 뭘 쓸까 이제 글 다른 것도 써놓고 있었는데 사랑가를 보니까 이 대본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랑을 생전사랑 이러하니 사후 기약이 없을 소리야. 그래서 사랑가 제목을 해요. 이분들 있죠. 그리고 이거를 대대손손 이제 며느리집 얘기를 전해줘 모아가지고 저희들도 듣게 됐어요. 이소사. 그때 당시 장명성을 점령을 할 때 그 일본 놈들 기록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동학군들 중에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은 이소사고 그다음에 어육부기로는 경성지대 경국 나라를 흔들 정도 아니 성을 하나 흔들 정도 세인데 흰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지휘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뭐 기록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몇 명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유수사도 있고 이수사도 있고 소사라는 거는 그냥 이름이 소사가 아니고 우마, 아줌마, 부인 이런. 박택년 얘기인데 500년 전에 그 사실적인 박택년이 열쪽을 당하고 이 박정희 부인인가 하나가 결국에는 애를 해가지고 경남도 쪽으로 도망가서 아이를 낳고 500년 동안 자손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는 장흥까지 와서 한 일가를 이루고요. 이게 순천박씨인데 대한박씨로 바꾸어가지고 모르게 살다가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자 마을에서 다 다시 열족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혁명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명이 죽게 돼요. 자본년에 14명이 죽게 되는데 여기에 부인들이 3명 있죠. 큰 며느리, 그 다음 3대에 걸친 며느리들이 전투에 나간 식구들을 찾으러 갔다가 이 3명조차도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갑오년에 이 박택년의 일가들이 14명이 그야말로 혁명에 참가했다가 장례에 전사했던 그런 것. 혹시 그래가지고 80년대가 다시 이제 순천 박씨로 다시 자기 성 찾아요. 석태주 전투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 3일간 두 번째 월정 전투기 두 번째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덕도라는 섬에 국민들 500명이 모여요. 이제 지금은 이제 개간해가 평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섬에는 한 5개 부락 정도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90% 이상의 동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새끼들도 동학도라고 그러던가 동학군이라고 그러던가 관군들 일본군과 그러면 개들이 짓고 그래서 개들도 독도에서는 동학군이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단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우환이라는 역사 학교학자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벽구 탈출도 딱 해놨어요. 그게 야 하가be 뭐 탈출도냐 저게 왜 탈출도냐 형님 동학이 군대 형식들 좀 가지고 싸움 잘하는 진자들 나중에 폐하면 어디로 가서 뭘 해서 어떻게 탈출인가 다 얘기야 다 하지 그거 전쟁에서 그거 안 붙어요. 그래서 덕도에서 모여가지고 배로 탈출하자 이게 나와가지고 모여서 결국에는 덕도에서 주민들의 보호 속에 결국에는 각 섬으로 500명이 다 분산이 됐는데 그 앞에 군함 두 척이 일본군들이 서 있을 때도 한 명도 붙잡지를 못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마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섬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육지로 나와가지고 무장투쟁으로 의병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장흥에 가가지고 만난 후배 중에 부인이 한 명이 이 근방에 이 섬에서 살다가 지금 강주에서 이제 대학 다녀가지고 농사짓는 신랑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순착 쌍시들이에요. 순착 쌍시면은 험악한 산중에 산중. 아니 순착 쌍시 사람이 도로 섬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증조하라고. 이게 누군 시절도 끝나고 해임 지나서 장흥 전투 치르고 덕도에서 배 타고 서부로 가서 그리고 땀도 잘하고 똑똑한 게 사이 삼아가지고 해서 거기서 놀러 앉으면서 아마 그리고 지금도 아마 지금보다
우리가 여기서 있고. 아 그리고 뭐 저기 우주에서 끝나고 제 생각으로는 금강에서 다시 상류로 배를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육지에서 백두장을 타고 올라가. 다음 해에 봄 여름까지 흑우자가 도수들을 계속 빨개도지 뭐지 해요. 다음 해까지. 그냥 윤성도라고. 윤성도. 아마 이 선주 시간에 아들이었던 분. 근데 이분이 살아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손주한테 얘기해주고 해가지고 전해지는 얘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덕도라는 데를 통해서 동학농민들이 근현대사를 쭉 이어온 동학농민의 혁명의 뿌리로부터 지금의 우리 연결되는 지점에 이 16살짜리 소년 윤성도가 있었다. 이건 작년에 다시 하나 크게 했던 거예요. 네, 10살짜리 윤흥도라고 고롱도 그 단체로 도움 줬다고 해요. 여기 짤까는 거 하나 있잖아요. 윤흥도라고 10살짜리. 삐끼 노릇이나 했겠죠. 그때 당시 애기들은 이제 그러잖아요. 관군들, 일본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이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남 진도 땅끝까지 올려서 마지막 항전을 국민들이 이제 출고해요. 이건 이제 어느 산하든 그 전투를 치르고 언덕배기를 넘어가는 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총을 메고 이 광국혁명군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애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양의 그림은 이게 확장성이 있어요. 이게 액자에 가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쫙 확장성이 있어서 이 앞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티베트라는 전투를 치르고 지금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 하고 피하는 장면. 이 앞에는 수많은 죽음들이 쌓여있어. 시산되는. 이 동지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야. 우리 저승의 도세. 이 양반들이라고 살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에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애기들 말이 맞아. 자기들 동네 마지막에 동네라도 한번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어느 산야에 정말 묻혔거나 아니면 정말 의병이 됐거나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후 동지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결국에는 저승에서 나보세요. 하나로 그 하나의 까마귀들 야리랑 그 여성들 결국에는 남은 자들의 몫은 여성들의 몫이에요. 남은 자들의 권한. 근데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후천의 사람을 끓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한들, 그 고개들,
넘어가야 결국에는 13번째 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죠. 수십만의 농민들이 그 한해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잡혀서 이 제목이 정확히 마지막 답을 받았다. 이 얼어붙은 섬으로 해서 이 책이 공기가 간장 쪽에 나왔는데 이게 넘어갈까요? 얼어 죽었는지 처자식들은 굶어 죽었는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사실 일갈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일갈은 뭐 전해 들어온 말이지. 이게 이제 일본 간수를 통해서 그때 장군이 이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전해서 나온 말인데 나는 이제 제일 이 말을 제일 좋아해. 너는 나의 적이요 나는 내 적이라. 저기 여러분들 제가 이 판은 찍어드리려고 제가 판을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장 의장님은 맨날 어떻게 그래요? 전동장군 너희 호남에 충남에 무슨 장군 수삼이든지 뭔지 좀 장군이든 좀 봐라 좀 찍어와라 그랬는데 다음에 그거 하기로 2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지금 그래서 수남 그림 그리죠. 그리고 수남 선생의 가장 그 그림의 모티브는 뭐냐면은 20대 후반에 26살 때니까 입교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양반이 시퍼렇게 갈아요. 그걸 비고 났어. 내가 돌을 깨치지 않고는 내가 나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한세날 있잖아요. 다 갈아가지고 그걸 5년 동안 비고 났다. 그래서 그 작품을 오라네. 소라종, 김계남, 금강, 금강의 그 금강의 시에 나오는 눈보라 이거는 이 시대가 아니어도 저도 총알자루 들고 눈 오는 날 산중에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들의 로망이다. 총 들고 산중에 들어가는 거. 백두장을 타고 농민분들이 쭉 타고 항지를 이어가 이제 그러다가 화투불은 꺼지고 고향 하늘 바라보고 다시 또 이 별빛 따라라는 작품은 제가 이제 예니에서 만들었는데 별을 쳐다보고 은변들이 홍대장 이 작품을 해놓으니까 그 난리가 나고 막 나는 홍문도 장례제에서 우리 했어요. 홍문도 내연윤봉길도 이 양반이 24살 때 홍보공원에서 거사를 했는데 이 양반이 예산 출신이잖아요. 교산 출신인데 어렸을 때 해도 말씀이 사기라고 사기 싸움만 하고 눈도 토박이 되겠지 않게 찢어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10살 때 후반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전주 짜라고 결혼을 해. 이때부터 사람이 됐어요. 양반 천국에서 나오는 그 새시대니 아니면 이제 농민이 이런 이제 그 야학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야학을 통해서 이 우리 해방 우리의 일본 식민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후쿠공원에서 김문생 만나가지고 그랬던 말. 큰 아이가 24살인가 5살인가. 목발이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지금의 우리의 운동, 우리의 변혁에 대한 새로운 기대나 희망의 뿌리는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찌름데이마다 다 하게 하나로 2층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마음먹고 동년대전하고 이것을 몇 년 전에 처음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 선생님의 시문이라는 그 글에 나오는 건데 정말 이 시를 읽고 감동을 해서 사실 내리게. 그러니까 봄이 온다고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봄은 안 오고 사람들이 안타깝게 기다리는데 근데 꽃이 저희들은 봄이 되면은 그냥 노노노 막 이렇게 한꺼번에 벚꽃도 피고 막 야꽃도 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 또 한송이가 막 힘을 내가지고 한송이 하루에 이틀에 두 번, 3일에 360날에 360날 그제사 봄이 오고 집안이 봄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새로운 계절 세상. 계획 사상이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어떤 놈 한두 놈이 이게 아닌 거야. 정말 힘들게 해서 옆에 새끼치고 또 대중들을 모으고 대중운동을 통해서 붕을 한꺼번에 봄날이 오면 꽃 피듯이 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밌어요? 네. 근데 어느 동학개보다 재밌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본 게.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같이 불을 켜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아니면 군인 보면서 더 얘기해요. 차라리. 내려가서. 네, 내려가서. 뭐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림 보면 혹시 이건 어떤 그림? 그때가 됐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 여기서 좀 얘기 좀 더 나누시고 내려가서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4시로 오프닝이 돼 있어서 그 시간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 좀 뜨니까 한 20분 땡겨서 시작하는 거예요. 3시 40분이고 뒤에도 보고서 돼요. 그림도 보고. 그럴까요? 여기 강연하시는 동안 이제 저희가 DP를 끝내고 조명도 맞춰놨으니까 지금 그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한 말씀. 네. 선생님, 우리 설명 너무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선생님 어느 나이에서 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보니까 동학사 오지영에서 동학사 오지영이다. 초보본에 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초보본에는 누가 신문했느냐 나중에 착용하실 때 친일 정권의 가보의 친일 정권의 우두머리가 박영경하고 있거든요. 네. 박영경과 있고 서광범위가 있는데 서광범위가 이제 재판에서 죽이는데 그 전에 이 박영경하고 전동민 아버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은 검사 초보본에 아주 좀 파워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두 사람의 견해가 차이가 극렬하게 대입되는 그래서 너는 나의 적이다. 너희들이 이겼으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패버리지 않는다. 그 부분을 저는 동학사 오지영 선생님이 나온 글이라는 것만 이유와 선생님 글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2차 공기. 예. 2차 공기의 성격이 사실은 여기 항해 무장 투쟁이잖아요. 아, 그렇죠. 대형들하고 싸우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존에는 그 1895년에 그 을미사변 이후로 그 의병 투쟁이 정리됐다. 예. 근데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봉기의 9월에 그 일본군을 몰아내기 일어난 봉기가 바로 그 동학의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 농민의병이 이때 일어났고 95년에 그 을미사변 이후에 일어난 것은 양반 유생들이 양반 의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의병의 역사를 사실은 뭐 양반 유생들이 그 가져간 것이 양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명을 하실 때는 1895년 가보면은 농민의병이 그 일어났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병 저는 이제 중앙동혁명 과정에서 설명을 열심히 하니까 그 대단한 그러니까 핵심적인 장면이 어떤 거냐면은 서로 이제 또 논산에서 남북적 연합 결국에는 한일 강구한 한일 전선이 거치는 형성이 되거든요. 남북이 같이 연합하면서 손뱅이하고 그다음에 정몽이 장군이 형하고 하면서 같은 천막에서 지내면서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래서 그 장면이 아마 관에서 분기점이 아닐까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국민전쟁은 사실은 9월 공기는 사실은 외놈들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게 어쩌면은 가장 일본군들하고 정면전을 하기 위한 공기 전쟁 이게 1차지 뒤에 을미 을사 이게 또 정의의병은 또 대단했죠. 그때는 이제 막 어른들부터 해서 농민들 네, 감사합니다. 미치면 같이 그래야 네, 네, 네. 못 내려고 지난번에 그 SBS 그것처럼 왕 국민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뛰시는 제작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여치 있게 만들어 좋죠. 이광재 나라오는 나라도 진짜 그 영화 만든다고 한번 가져간다고